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강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8월 16일 일요일 저녁인데요. 보통 이 시간쯤 되면은 내일 아침 출근할 생각에 머리가 벌써부터 지끈지끈 하잖아요. 자, 그런데 내일은 광복절 대체 휴무일이라 우리 국내 증시도 하루 더 쉬어갑니다. 모처럼 생긴 연휴인 만큼 가족분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SK하이닉스는요. 170만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장중에 162만원대까지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에서 다시 물량을 받아내주면서 결국 종가를요 166만 7천원, 자, 이 가격을 딱 회복해놓고 마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170만원, 자, 이 자리에서 또 막혔구나, 이렇게 끝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170만원 위에 남아있는 이 매물을 실제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특히 내일 국내장이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과 하이닉스 ADR은 한 차례 더 움직입니다. 자, 이 뜻은요 화요일 시초가부터 다시 한번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 주말 사이에는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7년 메모리 공급 부족이 가장 심해질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HBM 가격 상승 전망과 SK하이닉스가 예고한 3분기 주주 환원 발표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170만원 위에 매물을 뚫어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 위에서 나온 이 물량들은 도대체 누가 다 받아갔을까? 오늘은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화요일 대응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이거 지금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화요일 대응에 도움이 됐다 싶을 때 그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요 차트부터 짧게 같이 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 170만원은요 정규장이 한참 진행된 뒤 갑자기 끌어올린 가격이 아니에요. 앞선 ADR 급등을 반영하면서 NXT가 시작된 첫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정규장이 이렇게 열리자마자 전날부터 들고 있던 물량과 단기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면서, 자, 주가가 순식간에 162만 6천원까지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저점을 이렇게 찍은 뒤 그대로 추가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고요, 곧바로 추세를 돌려 세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규장을 딱 마친 이유 어떻습니까? NXT에서 166만원대까지 가격을 되돌려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전체를 놓고 보면은 단순히 170만원을 찍고 계속해서 밀린 흐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먼저 기대를 반영해서 고점을 만들었고요, 정규장에서 매물을 소화한 뒤 이후 거래에서 상당 부분 다시 회복을 해준 겁니다. 자,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고점에서 물량이 쏟아진 뒤 가격이 저점 부분에서 그냥 끝이 났다? 자, 그러면요 이 170만원의 저항을 훨씬 더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저점에서 받아낸 움직임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가격도 이렇게 다시 올라와 줬어요. 자, 따라서 이번 윗꼬리를요 상승 종료 신호로 단정 짓기보다는 170만원대에 쌓여있던 매물을요 처음으로 확인한 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다시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8월 초의 급락 과정에서, 자, 이날이죠 8월 6일 116만 8천원까지 내려왔던 주가는요 지금 현재 166만원대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자, 이제는요 단순히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그 하루짜리 반등, 자, 그거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무너졌던 이 중기 추세가 다시 다 복구가 됐고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들도 다 복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는 아직까지는 60일선 이거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자리는요 주가가 반등의 첫 단계를 지나 실제 위쪽 매물과 붙는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건요 이 매물대 보이시죠? 이 매물대를 실제 돈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 과정이 남은 겁니다. 자, 최근 가격까지는요 돈의 힘으로 어떻게든 끌어올렸으나 이 위에 새로운 매수를 보려오려면요 추가적인 상승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명분이 바로 메모리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요 AI 버블론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처럼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이 기업들이 결국 크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우려죠. 그런데 현재 AI 시장을 과거 닷컴 버블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요 제대로 된 매출과 이익이 없는 기업들까지 기대감만으로 올랐지만은 지금은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고 그 투자가 반도체 판매와 기업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기대감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역대급 실적들이 찍혀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SK하이닉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요 2분기에 AI 메모리 수요를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고 HBM4 출하와 장기 공급 계약 확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은 실제 주문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실제 그 주문은요 바로 역대급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단순히 AI가 좋다 이야기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기대감은요, 실제 주문과 역대급 실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요, 최 회장은 2027년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 가장 심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고객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요, 수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없다면 결국 기존 생산 능력과 제품을 보유한 업체의 협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중심에는요, 바로 우리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이 협상력까지 함께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현재 시장에서는요, AI 수요와 구조적인 공급 제약이 이어질 경우 2027년 HBM 계약 가격이 지금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부에서는요, 차세대 HBM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이 길어지고 장기 계약까지 늘어나면은 HBM 업체들이 가격 협상에서 유리해진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판매량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가 되고 늘어난 현금이 다시 설비 투자와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하나가 더 있죠. 자, SK 하이닉스는요, 추가적인 주주 환원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요, 3분기 안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사주 매입인지 소각인지 아니면 추가 배당인지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규모를 상상해서 주가에 미리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SK 하이닉스가요,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발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놨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은요, 지금 SK 하이닉스에는 크게 두 가지 상승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인해야 될 건 이 기대를 먼저 보고 실제 누가 물량을 받아갔느냐, 자, 이 부분이겠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수급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수급은요, 이 세 줄이면 됩니다. 자, 개인은요, 약 35만 6천 주 순매도, 기관은 42만 8천 주 순매도, 외국인들은 약 82만 1천 주 매수. 자, 이날은요, 개인만 판 게 아닙니다. 기관까지 이렇게 물량을 내놓았는데 외국인들이 반대편에서 그 물량을 모두 다 받아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루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최근 3일 동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약 229만 주 순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같은 기간 224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어때요? 거의 그대로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최근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개인이 따라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보유 물량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반대편에서는요,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자,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개인들이 흥분해서 따라붙으면서 만든 상승이라면 170만 원에서 밀린 이 윗꼬리를 훨씬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에는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개인 물량이 빠졌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봐야 될 건 이 윗꼬리가 아니다. 자, 최근 이렇게 3일 동안 224만 주를 받아간 주체가 다음 거래에서도 물량을 계속 가져가느냐. 자, 이게요, 170만 원 재돌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요, 이 거래원 화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방금 전 투자자별 화면에서는 외국인들이 82만 주를 순매수했다는 사실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주문이 어느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거래원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거래원 창구가요, 특정 투자자 한 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매수 주문이 한 곳에서만 이렇게 몰렸는지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나눠 들어왔는지,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맥쿼리 증권이네요. 맥쿼리 증권에서는요, 약 61만 4천 주를 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5만 9천 주 정도 매도해주면서 최종적으로 55만 6천 주 순매수가 남았습니다. 자, 바로 밑에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약 26만 주, 그리고 UBS 증권에서도요, 약 10만 주가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에 다이아와 시티그룹까지 더하면은 이 5개 외국계 증권사 창구의 순매수 합계가 대략적으로 105만 주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이 105만 주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처럼요, 한 개 창구에서만 일시적으로 큰 주문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맥쿼리, 골드만삭스, UBS, 자, 이처럼 여러 증권사 창구에서 매수가 동시에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분명히요,
170만 원대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건 맞아요. 자, 하지만 그 물량을 받아낸 주문도 이렇게 여러 개 창구에서 분명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움직임을 이 170만 원대에서 큰돈들이 전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가격은 이렇게 170만 원대에서 저항받고 한번 밀렸지만은 이처럼 수급에서는요, 매도보다 물량을 받아가는 움직임이 더 선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우리는요, 이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이처럼요, 매수 상단에 올라온 창구들이 다시 물량을 받는지 아니면 170만 원 부근에서 매도 쪽으로 돌아서는지, 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변화에 따라서 같은 하이닉스 주주님들이라도 대응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상황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될지 아니면 평단가를 회복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자, 이 부분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최근 눌림에서 들어와 아직은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일부 수익을 챙겨야 할지, 170만 원 넘어서는 흐름까지 물량을 더 가져가야 할지, 자, 이 부분도 고민되실 거고요. 결국 이렇게 같은 가격을 보고 있어도 각자의 평단가 비중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자, 이거 무조건 들고 가세요, 아니면 여기서 전부 다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우리 장은 쉬어가지만 미국 장은 한 차례 더 열립니다. 그 결과까지 반영해서 화요일 장이 시작되면은 실제 시초가와 들어오는 물량을 확인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미리미리 요청 남겨주세요. 자, 요청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잠깐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자, 여기로 문자로 하이 혹은 숫자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을 못 해드려요. 자, 그러니까 문자로 하이 혹은 숫자 2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휴대폰으로 지금 영상 보고 계시고 있다면 자, 이처럼 영상 하단에요, 더보기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안심 링크 하나 보이실 건데, 자, 이거 이용하시면요, 제 번호 일일이 복잡하게 입력할 거 없이 바로 문자 메시지 창이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 이용하셔서 똑같이 하이 이렇게 남겨주시고, 자,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손실 중이든 아니면 수익 중이든 정말 중요한 거는 화요일장이 시작된 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화요일장이 시작되면은 실제 흐름을 확인하면서 제가 어느 구간에서 물량을 지키고 어디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할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연락처 여기로 하이 혹은 숫자 2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개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요, 광복절 대체 휴무로 국내 증시 전체가 이렇게 쉬지만요,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따라서요, 화요일 국내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ADR이 한 차례 더 움직이게 됩니다. 자, 저희 소통방 안에서는요, 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요, 마지막 미국 시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국내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된 뒤에는요, 미리 이렇게 정해놓은 숫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저희가 예상했던 가격과 실제 시초가가 다르게 나오거나 갑자기 큰 물량들이 들어오면은 그 변화를요, 실시간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거나 170만 원 부근에서 다시 막힐 때, 자, 혼자 매도 버튼부터 누를 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요청이라도 한번 남겨봐 주세요. 자, 저도요, 그 시점에 이 차트와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물량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일부 비중을 조절할지 제가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우리 SK 하이닉스의 큰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소통방에서는요, 실제 장중에 대응 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와 수급이 강하게 붙는 종목이 나오면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단기 관심 종목도 추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요, 이 두산 로보틱스를 66,500원 부근에서 관심 종목으로 안내드린 뒤 지금 8만 원을 넘기면서 많은 수익률이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단기 종목들도 이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가격과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구간까지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처럼 저희 소통방은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소통방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화면에 띄워드린 제 개인 연락처로 하이 혹은 숫자 2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도 같이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 관심 종목도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화요일 가장 먼저 볼 가격은요 바로 170만 원이에요. 자, 하지만 장중에 잠깐 이렇게 넘어갔다고 돌파가 완성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가격을 넘어선 뒤에도 매수가 이어지고 한번 눌렸을 때 다시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요, 맥쿼리와 골드만, UBS처럼 최근 매수 상단에 올라왔던 창구가 다시 물량을 받아낸다면 이번 상승의 연장을 우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17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창구까지 매도로 돌아선다면, 자, 그때는요, 무리하게 버티기보다는 일부 수익을 지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요, 162만 6천 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선 매물을 받아낸 저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흔들리더라도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오면은, 자, 그거는요, 정상적인 눌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요, 이 가격을 이렇게 이탈한 뒤 다시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최근 반등의 힘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간단해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170만 원을 넘어가는 힘을 확인하면서 비중 조절 여부를 결정하시고, 최근 눌림에서 들어와 아직은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래 저점이 유지되는 동안 상승의 연장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화요일 시초가는요, 월요일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장이 시작된 이후의 이 방향은 국내에서 실제로 들어온 돈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영상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자, 우리 주가가 170만 원에서 밀렸지만은 이후 거래에서 166만 원대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외국인들은 하루에 82만 주, 최근 3일 동안 약 224만 주 순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맥쿼리와 골드만삭스, UBS를 포함한 외국계 증권사 5개 창구에서도요, 금요일 하루에 약 105만 주 순 매수세가 확인이 됐어요. 자,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사흘 연속 매수, 외국계 5개 창구에서의 순매수 105만 주, 그리고 170만 원 재돌파 확인.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미국장이 한 차례 더 열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화요일 국내장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화요일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단순히 갭상승이 나오느냐, 갭하락이 나오느냐, 자, 이 부분이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왔었던 이 수급이 남은 상태로 170만 원의 매물을 넘어가느냐,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하이닉스의 윗꼬리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리가 좀 되셨다 싶으시면, 자,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요, 이번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 댓글창에 자, 이렇게 돌파라고 2글자 남겨주십시오. 새로운 흐름이 확인이 되면은 영상 바로바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켜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SK하이닉스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170만 원대에서 매물이 나왔죠. 자, 그런데 그 물량을 받아내는 주문도 여러 증권사 창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거는 그 매수가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이거예요. 자, 저는요, 그 흐름 계속 추적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손 슈퍼개미 송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